제가 어린 나이에 꼭 와야 되는 케이스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뭔지 기억나시나요?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네. 네,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오유정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는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, 치과 의사는 자녀에게 하는 진짜 교정 치료는 뭐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네. 환자분들, 이제 보호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학부형 분들이 원장님 자녀분이라면 뭘 권하시겠어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. 당장 이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정말 맞는지 조금 걱정이 돼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, 물론 아이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권하는 그런 치료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, 저희 아이들이 뭘 하는지 궁금하신 분께 좀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. 아이의 일단 연령이나 부정교합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죠.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.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철식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치아를 이제 악궁을 확장하는 치료를 해줬었어요. 그때 당시에 이게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정 치료 방법이었고, 뭐 이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 약간 부피감이 어떻게 보면 좀 적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좀 딱 타이트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, 얘는 위아래를 따로따로 끼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근 기능 훈련 이런 건 또 딱히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첫째를 이런 걸로 이제 확장을 하고 나서, 물론 지금도 많이 쓰는 장치예요. 저희 둘째가 이제 언니가 언니는 이제 인비절라인도 하고 있고 하니까 둘째가 이제 막 자기도 교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둘째는 사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하고 있던 게 코숨 테이프였어요. 그렇게 어린 나이에는 또 특히 삐뚤빼뚤하거나 거꾸로 몰리거나 막 그런 게 많이 없으면 사실 그때는 굳이 교정을 안 해주거든요. 제가 어린 나이에 꼭 와야 되는 케이스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뭔지 기억나시나요?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네. 거꾸로 몰리는 경우. 아랫니가 윗니를 이렇게 거꾸로 우는 경우에는 어려도 꼭 치과에 한번 데리고 오시고 교정과 전문의와 상의를 받아보시고, 그런 게 아니라면 평소에 입술을 편안하게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만 꾸준히 해주셔도 부정교합을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고, 얼굴도 좀 더 예쁘게 그렇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. 입이 돌출된다든지 오픈바이트가 된다든지 얼굴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 페이스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단 입술 다무는 것만으로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저희 둘째도 저희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우리 둘째 입술 다물게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. 첫째는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. 항상 입술을 잘 다물고 있는 아이였어서 그냥 뭐 이제 확장 장치만 해주면 됐지만, 저희 둘째는 항상 TV를 볼 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항상 입을 벌리고 자고, 그런데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. 입냄새가 난다든지 충치가 잘 생긴다든지, 그리고 또 위에 상악, 악궁이 좁아진다든지, 그리고 얼굴이 길어진다든지, 치아가 삐뚤빼뚤해지고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든지. 그래서 그 입을 다무는 걸 위해서 지금 계속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잘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? 잔소리를 해도 잘 땐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사람들이 잠잘 때 코로 숨 쉴 수 있는 아이에게서 쓸 수 있죠. 코로 숨을 못 쉬는데 입을 막아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런 테이프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이게 꼭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제가 현재 이런 걸 쓰고 있는데, 시중에 코숨 테이프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 제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. 그 중에 이런 테이프를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, 언박싱. 이렇게 한 박스에 지금 여기에는 60개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테이프를 하나씩 이렇게 떼서 아이 잠잘 때 입술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붙이는 거예요. 그러면 이분은 이제 성인분이셔서 이렇게 옆으로 붙인 게 있지만,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붙인 이런 사진들이 있죠. 아이의 이제
뭐 체형이라든지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테이프를 쓸 수도 있고 저렇게 큰 테이프를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코가 막히지 않았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. 코가 계속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아이라면 당연히 이런 코숨 테이프를 사용하기 전에 이비인후과를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. 비염 치료가 끝나고 코로 숨을 쉴 수 있을 때 입을 다물어 해야지 코로 숨이 안 쉬어지는 애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잠잘 때 이제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외로 또 적응을 잘해요. 그래서 이게 또 좀 캐릭터가 있어서 귀엽게 생겼잖아요. 잠잘 때 엄마 나 숨 테이프 이렇게 하고서 아이가 와서 붙여달라고 하거나 본인이 붙이고 자거나 이제 저희 아이는 이게 적응이 잘 돼서 쓰고 있고 또 TV 볼 때 자꾸 입술이 벌어지면 이제 본인이 와서 붙이고선 TV 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코로 숨 쉬는 건 매우 중요하고 입술 다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정 치료 전에 입술이 가장 제일 좋은 교정 치료입니다. 그래서 어머님들도 집에서 부모님들 이렇게 유튜브 보실 때 내 아이가 입을 다물고 있나?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먼저 입술을 다무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해주시길 권고드리고요. 그렇게 했는데 자꾸 앞궁이 좁아진다. 앞니가 나오는 것 같다. 뭔가 자꾸 좀 돌출감이 생기는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권유하는 게 이런 프리올소라는 장치입니다. 이 장치는 뭐 한 가지 타입으로 모든 사람이 끼는 게 아니에요.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타입 1, 2, 3, 뭐 거기에서 스몰, 미디움, 라지, 뭐 하드, 소프트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또 이제 교정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부정교합 유형에 딱 맞는 기성품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뭐 옷으로 따지자면 사이즈를 골라가지고 입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럼 이 프리올소를 끼게 되면 입으로 이거는 뭐 맞춤형은 아니지만 바로 그 당일날 끼고 갈 수가 있겠죠. 위아래를 맞춰가지고 꼈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있으면 그것도 이제 치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쓰는 거고 이 장치를 가지고 뭐 확장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. 그렇게 해서 얘는 위아래 따로 있는 이 장치하고는 다른 점은 얘는 위아래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윗니 아랫니를 같이 물고 입술을 다무는 그런 장치거든요. 입안에 꼈을 때 실제로는 이런 모양으로 입안에 끼게 됩니다. 착용을 하고 나서 입술을 또 다무는 게 이 장치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이걸 끼고 나면 입술이 자꾸 벌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. 장치가 좀 크다 보니까요. 그랬을 때 입술을 다물고 침을 삼키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것, 혀의 위치를 가이드해주는 가이드가 있거든요.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것까지 연습을 하고 잠잘 때도 이걸 껴야 되는데 잠잘 때 낄 때 입이 자꾸 벌어지면 장치가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프리올소를 쓰는 아이들에게는 프리올소를 끼고 자꾸 입이 벌어지면 잠잘 때 코숨 테이프도 붙이고 자세요.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것만 끼고 잘 주무시는 분은 뭐 숨 테이프가 굳이 필요는 없죠. 그래서 이것만 잘 끼셔도 코로 숨 쉬는 연습, 입술 다무는 연습, 혀의 입천장에 두는 혀의 위치 훈련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잘할 수 있게 돼서 부정교합을 어느 정도 상당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. 가벼운 부정교합은 이걸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. 어렸을 때 제가 꼭 와야 된다고 하는 그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 거꾸로 물리는 교합 같은 경우에도 프리올소를 꼈을 때 어린아이들은 잘 넘어가요. 그래서 물론 어린아이들이죠. 너무 큰 아이들은 이걸로 안 되고요. 그래서 작은 아이들에게 좀 뭔가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아이들이 좀 자율적으로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2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많이 쓰고요. 그 이상이 돼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거꾸로 물려요 하는 거는 그 다음 예전에 말씀드렸던 페이스 마스크라든지 상하 확장 장치 입에 붙여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긴 합니다. 어쨌든 그 장치를 하고 난 후에 유지 장치로도 많이 쓰고 또 인비절라인하고 같이 끼는 장치로도 많이 쓰고요. 턱의 위치 포지셔닝을 위해서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하는 장치는 이렇게 이지숨 테이프, 코숨 테이프하고 프리올소 이건 이제 해주려고 제가 기다리는 중이에요. 왜 기다리냐면 이걸 아이들이 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아이들이 잘 끼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가 억지로 끌고 가서
너 이거 껴! 이러면 아이들이 이게 답답하겠죠. 처음에 당연히 덩치가 이렇게 크고 입에다 뭘 끼고 잔다는 게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불편한데 아이들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동기가 부여가 안 됐을 때 시작하면 애들이 안 껴버립니다. 그럼 너무 돈 아깝죠, 그죠? 그런데 이게 이 좋은 장치를 아이들이 잘 끼게 하려면 좀 저희 둘째랑 지금 밀당 중이에요. 그래서 엄마 나 교정치료 언제 해? 하고 둘째가 계속 저를 조르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리다가 둘째가 정말 하고 싶을 때 시작을 하려고. 그래서 이거 정말 끼면 잘해야 돼. 끝까지 잘해야 돼. 이렇게 지금 다짐을 받으면서 조만간 이제 시작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아이는 엄청 기대 중입니다. 그리고 이 프리홀서 장치가 이런 귀여운 케이스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이제 끼고 양치 잘 하고 케이스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한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프리홀서를 하게 되면 나가는 워크북이 있어요. 이 워크북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. 아이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오늘 저녁 시간에 예를 들어서 2시간, 3시간을 숙제할 때나 TV 볼 때 잘 꼈다. 잠잘 때 잘 꼈다. 이러면 스티커를 하나씩 모으게 하는 그런 보상 체계 이런 걸 같이 운영하면 어린 아이들에게선 또 이런 것이 효과가 참 좋은 경우들이 있어서 소개드려 봤습니다. 네, 원장님 그러면 프리홀서를 착용할 때 뭐 주의사항이나 혹은 청소 주기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있어요. 청소는 일단 얘를 입에서 넣었다가 뺐다. 그러면 항상 닦아주셔야 돼요. 인비절라인이건 뭐 이런 교정장치건 이런 교정장치건 다 마찬가지입니다. 입에서 빼는 순간 입안에 있는 치태와 침들이 장치에 묻잖아요. 그게 계속 굳어버리면 나중에는 하얗고 딱딱한 치석과 세균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는 잘 안 닦여요. 그래서 입에서 빼자마자 칫솔 그리고 거품 치약이라든지 주방세제 이런 걸로 찬물로 닦아주시면 되시고 당장 정말 못 닦는다. 그러면 찬물에 담가라도 두세요. 불려놔야 나중에 닦기가 쉽거든요. 그런데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인비절라인이나 이런 장치들을 좀 많이 치석을 끼게 만드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빼자마자 닦아주셔라. 착용을 안 할 땐 일단 닦아서 보관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뭐 물에서 담가서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하시면 되고 얘는 끼다 보면 지금은 되게 예쁜 파란색인데 점점 하얘집니다. 그러면 어머님들이 놀래서 오세요. 이 하얗게 되는데 큰일 난 거 아닌가. 그냥 원래 그래요. 그래서 얘는 하얗게 변했으면 아 우리 아이가 엄청 잘 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아이의 앞궁 크기가 달라지고 영구치로 넘어가면서 이게 또 작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잘 닦아주시는 거랑 교체 시기가 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시는 거 그 정도? 그리고 이제 꼈을 때 처음에 안 아프다고 하면 괜찮은데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치과에서 조정을 해서 보내드리겠죠? 근데 끼다 보면 언젠가 또 어딘가가 아플 수가 있어요. 그럼 오셔서 한번 어디가 헐지 않았나? 이런 것들 장치를 조정해야 되나? 이런 것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또 조정 받으시면은 무리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